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도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굉장히 놀라운 공식을 발견을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편의상 이 증명은 생략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후대의 그런 수학자들한테 굉장히 증명의 그런 과제를 남겼었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내 머릿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분석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답안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결국에 완성을 하는 것이 무조건 합격의 전제라고 볼 수 있겠죠.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토즈 논술에서 논술과 구술을 가르치고 있는 나도환 강사입니다. 논술 시험 100분. 처음엔 시간 넉넉하네 싶죠? 근데 문제 1번 풀다 보면 30분 훅 지나가 있고 문제 2번 풀다가 대충 쓰고 문제 3번은 손도 못 대는 학생들이 정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을 나올 때 이거 좀 더 써볼 걸, 이거 좀 더 추가해 볼 걸 하는 학생들이 정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가장 아쉬운 케이스가 이 분석은 잘한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걸 답안으로 다 못 쓴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 실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이 논술이라는 시험의 특성에 최적화된 그런 전략이 부족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논술에서 그 전략의 핵심, 바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마다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실전 팁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장에서 이 시간 배분도 실력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죠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이 시간 배분의 기본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각 문제별로 배점이 있을 텐데 그 배점에 비례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100분이고 그 다음에 세문항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문제 1부터 문제 3까지 합쳐서 100점 만점인데 문제 1이 40점, 문제 2가 40점, 그리고 문제 3이 20점이죠. 100분의 시험에 40점, 40점, 20점짜리 이렇게 세 문제를 풀게 되니까 기본적인 시간 배분은 40분, 40분, 20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간 배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기본 틀조차도 잘 감을 잡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배점에 따라 시간을 먼저 틀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세한 조정들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 1을 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날 처음 보는 제시문 긴 제시문 4개를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 1을 처음 보는 긴 4개의 제시문을 읽고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도 하고 그 사이에서 같은 입장 속 제시문 간 차이점까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일, 과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만큼 1번 문항에 대해서는 40분 그 이상의 시간이 투자될 가능성도 커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제시되는 그런 자료 2개 이상의 자료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 자료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료의 시사점을 앞서 문제 1에서 분석했던 그런 제시문들의 논점들이랑 연계하는 작업까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2도 사실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문제 3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실 속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 그게 문제 1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제시문들과 문제 2에서 분석했던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이용해서 견해를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제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분석해야 되는 지점이 새롭게 주어진 그 현실 속 상황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견해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에 해당하는 제시문이나 자료들은 이미 문제 1과 문제 2를 풀면서 다 분석을 맞춰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3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하는지 그 상황에 대한 맥락만 잘 파악하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 과제가 문제 1, 2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배점별로 딱 비례해서 시간을 배분을 했을 때 40분, 40분, 문제 3에는 20분을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유형에 좀 더 숙달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3에 20분까지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 분석했던 그런 배점이 조금 더 높은 문제 1과 문제 2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만큼 좀 더 고득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 3에 대한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문제 1과 2에 투자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이 좀 더 배점이 높은 문항의 점수가 높은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문제 1, 2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 3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유형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는 20분보다 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성균관대학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학생들이 이 학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될지 이제 문제의 특성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헤맸겠지만 지금처럼 이 학교를 많이 풀어보고 학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라는 대한 계획이 짜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개별 학습을 통해서 잘 배워둬야 되는 부분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논술에서 고득점을 얻는 실력은 단순히 잘 쓰는 게 아니라 잘 쓸 수 있는 시간 안배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 분배 같은 경우에는 점에 맞게끔 일단 기초적으로 배분을 해놓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조정하는 것은 학교별 문제의 특징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자, 잘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선은 배점에 따라서 시간을 큰 틀에서 이제 배분을 해놓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조정하는 것은 학교별 문제의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전부 다 분석을 해놓고 한 번에 글을 옮겨 쓸지 아니면 문항별로 분석하고 답안 쓰고 분석하고 답안 쓰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되게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논술이 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한양대 빼면은 잘 없으니까 여러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분석 맞춰놓고 한 번에 답안을 쓰는 게 좋은가 아니면 문제별로 잘라서 분석하고 1번 쓰고 분석하고 2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를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 학교마다 정말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성대 예시를 들게 되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세 문항이 나오는데 그 세 문항이 모두 연계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2번 문제로 이어가고 3번 문제로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 속에서 문항 간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분석을 한 번에 다 맞춰놓고 한 번에 쓰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2번 문제를 분석하는데 아까 1번 문제에서 놓쳤던 부분이 떠오르서 쉽게 수정할 수도 있고 또 3번 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2번, 1번 문제에 뭔가 보충할 지점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되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계속 이어서 해주는 것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서강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문항이 전혀 주제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아예 독립적인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게 2번 문제를 푸는데 어떠한 뭐 도움이나 뭐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헷갈리기만 할 수 있으니까 문항별로 주제가 다를 경우에는 1번 문제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2번 문제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 유형에 따라서도 분석하고 쓰기까지 같이 할지 아니면 한 번에 분석하고 한 번에 같이 쓸지 뭐 이런 것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논술을 학교별로 공부를 다양하게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이 시간 배분이라는 거에 대한 감을 잡는 게 정말 어렵겠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학교 하나를 풀 때 문제별로 몇 분씩을 배분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겠지만 또 이게 쓰는 방식도 분석하고 글을 쓸지 아니면 문제별로 잘라서 갈지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전략을 세웠을 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감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자,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논술에서 고득점을 얻는 이 방법은 잘 쓸 수 있는 시간 안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로 어떤 학교 문제를 풀 때 문제별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쓰는 방식. 분석을 한 번에 하고 한 번에 쓸 것이냐 아니면 문제별로 잘라서 분석하고 쓰고 할 것이냐 이런 방식도 학교별로 다르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시간 내에 작성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끝나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굉장히 놀라운 공식을 발견을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편의상 이 증명은 생략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후대의 그런 수학자들한테 굉장히 증명의 그런 과제를 남겼었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내 머릿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분석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답안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결국에 완성을 하는 것이 무조건 합격의 전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도 논술을 쓸 때 이 시간 배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고 합격하는 답안을 시간 내에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유형 연습이나 논술 수강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서를 활용을 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논술에서 시간 배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